if와 if에러 함수는 엑셀 함수 중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있는 함수입니다. 함수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함수식을 짜는 것이 순전히 사용자의 논리 능력에 달려 있고요. 함수의 중첩이 여러 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if 함수식을 보신 분들은 뭐가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함수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고 우리가 다루는 파일에서는 어떻게 함수식을 풀어가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만 보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어렵지 않고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먼저 함수의 개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if 함수입니다. if는 만약에 라는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영어 단어죠. 이 함수식에서도 영어 문자 그대로 만약에 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자, if 만약에 이러이러한 조건에 맞다면 참값을 써주고 아니면 이렇게 써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함수가 바로 if 함수입니다. 여기서 이 참값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뭐 true or false라든지 참값, 거짓값으로 설명하는 곳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조건에 맞으면 참값, 틀리면 아니면 이렇게 써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함수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변수가 총 3개 들어갑니다. 조건절이 있어야 되고요. 참값을 써줘야 되고 참값이 없다면 이렇게 써달라고까지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아래는 이제 if 에러 함수가 있는데요. if 에러는 더 간단합니다. if의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이 조건절 자체가 아예 빠지고 참값이 먼저 써주고 이 참값이 없다면 참값에 맞지 않는다면 이렇게 써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함수가 바로 if 에러 함수입니다. if 에러는 변수가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함수 개념은 사실 간단한데 개념만 보고서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식이 조금 더 간단한 if 에러 함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if 에러는 변수가 2개죠. 참값이나 아니면 다른 거 이렇게 2가지만 써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앞에 화면에 우리가 다루던 파일의 일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은 분기별 매출액의 QOQ 그리고 YOY 증감률입니다. 이 QOQ, YOY 증감률을 구하는 공식은 많이들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분기가 있다면 최근 분기를 A라 그러고 가령 직전 분기를 B라 한다면 최근 분기에서 B, 직전 분기를 빼준 값을 직전 분기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백분율, %로 증감률이 계산됩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모습에서는 이 수식을 하나만 여기다 입력해주고 아래쪽 초록색 버튼을 통해서 더블 클릭을 해서 쭉 채워 넣으셔도 계산은 다 됩니다. 그냥 는 B분의 A-B 곱하기 100을 해주고 쭉 내려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굳이 if 에러 함수를 써주는 이유는 바로 요 값들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저랑 같이 엑셀 파일을 만드셨는데 엑셀 파일 중간중간에는 이런 오류 표시가 많이 있는 것을 이미 살펴보셨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요 수식만 입력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류가 나와 있는 부분은 계산이 안 되고 똑같이 오류가 발생하겠죠. 나는 이렇게 똑같이 오류가 발생해도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쓰셔도 되고요. 조금 더 깔끔하게 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표시가 나올 때는 그냥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나오게 해주는 게 나는 더 보기 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요거를 한 번 더 넣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함수식 안에서 특정 셀이나 수식을 입력할 땐 그냥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는데요. 문자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큰 따옴표를 좀 써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는 실제로 엑셀 파일에서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QOQ T기 증감률을 구해보겠습니다. 원래 증감률을 구하는 공식은 는을 써주고요. 괄호를 열어주고 가장 최근 분기에서 마이너스 비교하고자 하는 분기를 빼주고 그 값은 비교하고자 하는 분기를 기준으로 나눠줘야 증감률이 산출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렇게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가 계산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눌러도 계산은 다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오류 표시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표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if error 함수는 어떻게 쓰냐면요. 위에 수식을 잘 보세요. 다시 는 if error 함수식을 열어주고요. 참값 아니면 이거 이렇게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참값을 써놨어요. K3-J3을 J3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세요 라고 참값을 써놨는데 이 참값이 계산이 되면 참값을 이렇게 써주고요. 안 된다면 나는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해 주세요. 그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를 클릭하면 이제는 이렇게 오류가 나타난 부분은 짝대기 표시가 되면서 훨씬 깔끔하게 자료가 산출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Y 증감률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원래는 수식을 쓸 때 는 if error부터 써야 하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안쪽부터 쓰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원래 YOY 증감률은 괄호를 열어주고 t기에서 마이너스 이번엔 t-4기를 빼야겠죠. 그리고 이 값을 t-4기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참값이에요. 하지만 나는 이 참값일 때는 참값을 써주되 계산이 안 된다면 이렇게 짝대기 표시로 써줘 라는 의미로 아니면 이렇게 창을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이 값 자체가 바로 if error 함수이겠죠. 그리고 앞에 if error를 써주고 엔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값이 구해졌을 거고요. 자동 채우기를 하면 이번에도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t기 중감률은 이렇게 오류가 나온 부분은 다 짝대기로 바꿔 놓았어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기별 매출액에 있는 이 오류들도 없애주면 좋겠죠. 이 오류들도 마찬가지로 이 짝대기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이 식 자체는 이미 VLOOKUP 함수가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중첩이 들어갈 건데요. 중첩이라고 어려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위에 삼성전자 T-4기부터 좀 고쳐볼 건데요. 요거 하나 고친 다음에 전체를 드래그해서 이 부분은 다 짝대기로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참값입니다, 여러분. VLOOKUP 어쩌고 요만큼이 참값이고요. 참값이면 이렇게 써주고 그게 아니라면 나는 짝대기로 표시를 해줘 라고 수식을 입력하고 괄호를 좀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에 if error를 한번 써주면 참값일 때는 VLOOKUP 이만큼으로 계산을 해주고 참값이 없다면 이렇게 짝대기로 써줘 라는 의미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동 채우기 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를 눌렀더니 이번에는 아까는 이런 표시가 있던 오류 표시가 모두 짝대기로 바뀌었죠. 이렇게 보시는 편이 훨씬 자료가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if error 함수를 배우신다면 여러분들께서 가독성을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그냥 여기까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if error 함수를 여기에 한 번 더 쓰는 것도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영업이익의 T기 증감률, QOQYY T기 증감률을 구해야 하는데요. 영업이익도 매출액과 같은 방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매출액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액 금액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 매출액이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고 표현하지 매출액이 뭐 흑자 전환하였다 혹은 적자 전환하였다 이런 표현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들마다 간혹 매출 삭감이 일어나서 회계적으로 매출 삭감이 일어나서 나중에 보면 특정 분기 매출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웬만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정상적인 수준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매출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은 그냥 이렇게 증감률을 구해주면 되는데 영업이익의 경우는 전년도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연도에 흑자를 기록했다면 흑자 전환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 그 증감률을 구하진 않습니다. 구할 수도 없고요. 반대로 전년도에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연도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럼 우리가 적자 전환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혹은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요. 따라서 이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구할 때는 변수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매출액은 딱 2개밖에 없었지만 영업이익은 변수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로직을 복잡하게 세워줘야 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 변수부터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가령 QOQ 증감률을 구한다고 가정을 할 거고요. 최근 분기를 A라 하고 직전 분기 T-1기를 B라고 좀 칭해 보겠습니다. 둘 다 플러스 양수값이 나오면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양수값에서 값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순 있겠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이 계산값은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계산값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둘 다 양수일 때는 계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는 흑자를 기록했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흑자 전환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흑전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자, 반대로 직전 분기에서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적자를 기록했다. 그럼 적자로 전환한 거지요. 그럴 때는 적자 전환, 적전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직전 분기도 마이너스, 적자, 이번 분기도 마이너스면 적자 지속, 적지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이렇게 오류가 있어서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는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영업이익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고요. 한 가지만 더 체크를 하시자면요. 이 계산식이 잘 성립하기 위해서는 B는 분모에 해당하는 B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합니다. B가 0이 되면은 이 계산식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B는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고요. A는 0보다 같거나 커도 됩니다. 따라서 사실 숫자 체계에서 음수, 영, 양수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우리는 여기서 식을 세울 때는 B 같은 경우는 양수의 범위를 항상 0보다 크다고 설정할 거고요. A 같은 경우는 양수의 범위를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조건이 어떻게 설정된지 이해되셨다면 이제는 수식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if절은 조건이 있고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참값 아니면 이렇게 써줘 라고 명령을 내리는 함수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둘 다 플러스 양수일 때입니다. 저는 AND 조건을 써주었습니다. AND는 이거 그리고 이거라는 뜻이죠. 또는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둘 다 만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참값 계산해줘. 그런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죠? 어떻게? 아니면 이거? 이걸 어떻게? 자, 2번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라면 이게 아니라면 만약에 A가 양수지만 B는 음수라면 어떻게? 흑자 전환했다라고 표시를 해줘. 근데 이게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어떻게 써주겠느냐? 이번에 3번으로 내려오겠습니다. A는 음수, 0보다 작고 B는 양수라면 적자 전환, 적전으로 써주고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적지라고 써줘.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구문을 쓰면은 바로 요 계산하는 거, 흑전, 적전, 적지가 다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또 오류가 나와서 계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짝대기로 써주겠다고 앞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짝대기를 설정을 할 것이냐? 이 전체를 참값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if 에러 함수를 한 번 더 써줄 건데요. if 에러 함수는 참값 아니면 이거 요렇게 쓰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체 if 에러 함수의 전체 참값은 이 전체이고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요렇게 써줘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 A도 양수, B도 양수라면 어떻게? 계산해줘. 아니면 이렇게 해줘. 과연 이렇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째 A가 양수인데 B는 음수라면 흑전했다고 표시를 해주고 아니면 이렇게 해줘가 됩니다. 참값 전체 가장 큰 if절의 조건문 참값 아니면 이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if절에서는요. 요게 조건이 되겠죠. 조건 참값 아니면 이거. 그렇다면 아니면 이것도 설정을 해줘야겠죠. 자, 세 번째 A는 음수지만 B는 양수라면 적전으로 표시해주고 아니면 어떻게? 적지라고 해줘. 조건문 참값 아니면 이거.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계산이 되지 않을 때까지 우린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if 에러 함수를 쓸 건데요. 이 전체가 모두 참값이 됩니다. 자, 네 번째 if 에러 이거 전체가 참값이야. 참값일 땐 이렇게 계산해주고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 짝대기로 표시해줘 라고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식이 좀 길어서 헷갈리실 수 있지만요.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셈으로 생각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다루던 엑셀 파일에서 이 식을 그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 엑셀 파일에서 수식을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식은 는 if 에러 딱딱딱 쓰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처음부터 if 에러를 쓰고 안에 수식을 채워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1, 2, 3, 4번의 순서대로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QOQ 증감률을 구할 거고요. 첫 번째 1번 구문의 if절부터 쓰겠습니다. 는 if를 써주고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됐었죠? 둘 다 양수, 둘 다 흑자를 기록했을 때입니다. t기에 해당하는 a 값도 양수고요. t-1기에 해당하는 b 값도 양수라면 이러한 조건이 만족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바로 a에서 b를 뺀 값을 b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가 나오겠죠. 자, 요 조건에 해당하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2번 구문처럼 해줘. 이번에는 2번 구문을 써보겠습니다. 자, if 다시 한번 조건이 들어가야겠죠. A는 양수가 나왔지만 B가 음수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B가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면 이러한 조건이 됐다면은 이번에는 흑전이라고 표시해줘.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3번 구문처럼 해줘. 자, 이번에는 3번 구문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if A는 음수가 나왔지만 B는 양수였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조건이 성립을 한다면 이번에는 적전이라고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지라고 표시해줘. if 구문화. 자, 여기까지 1, 2, 3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이 뒤에 괄호를 잘 막아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쓸 때마다 종종 헷갈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괄호를 치시다 보면 엑셀이 알아서 이렇게 색깔에 맞춰서 괄호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괄호가 검정색 괄호죠. 그럼 괄호를 치다가 검정색까지 나왔으면 엔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의 QOQ 증감률이 구해졌고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건 다 계산이 되지만 우선주처럼 값이 없는 항목은 계산이 안 되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짝대기를 표시하기로 했었죠. 자, 이 전체 구문이 참값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짝대기는 어떻게 처리할지를 if 에러 구문을 통해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가 참값입니다. 자, if 에러 함수를 써주고요. 이 전체가 참값이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작대기를 써줘 라고 명령을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고 자, 다시 한번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오류가 나온 부분은 짝대기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잘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 이 초록색 버튼을 딱딱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제 아래쪽도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흑전, 적지, 적전 등으로 잘 표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YOY 증감률도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YOY 증감률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A는 똑같이 T값이지만 이번에는 B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니까 B가 T-4기가 되겠죠. 그 차이만 있을 거고요. 순서는 마찬가지로 1, 2, 3, 4번 순서대로 수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f 구문부터 가겠습니다. 자, 는 if 조건문을 먼저 써줘야겠죠.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면 자, 첫 번째 조건 이렇다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A에서 B를 뺀 값을 다시 B로 나눠주고 100을 곱해준 백분율이 나오겠죠. 자, 이 조건이라면 이렇게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2번처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if 가겠습니다. if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되셨죠? A는 0보다 크지만 B가 적자인 경우였죠. B는 적자를 기록한 경우가 있었다면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흑전이라고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3번처럼 표시해줘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3번 if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if 자, 조건문 먼저 써줘야 합니다. A는 적자를 기록했었고 전년 동기에는 흑자를 기록했었다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적전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적지 하나가 남았겠죠. 그리고 괄호를 닫아줍니다. 괄호가 헷갈릴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괄호가 검정색 괄호죠. 그럼 검정색이 나올 때까지 써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이제는 YOY 증감률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 오류 표시는 우리가 이런 작대기, 막대기 표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if 에러를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다시 수식으로 돌아와서요. 는 if 에러를 써주고요. 괄호를 열어주고 이 전체가 참값입니다. 전체가 참값인데 이도 저도 아니고 이 참값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해줘 라고 써주고 엔터를 치고 자, 초록색깔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다 채워집니다. 이번에도 QOQ와 마찬가지로 흑전, 적전 등이 잘 표시가 되었죠. 사실 YOY 같은 경우는 QOQ의 복습을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린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요 QOQ식을 하나 써요. QOQ식을 하나 쓴 다음에 요거를 밑으로 내리면 자동 채우기가 되잖아요. 근데 얘를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얘는 셀의 값들이 설정된 게 이렇게 두 개가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식이 오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엑셀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우리가 이 식을 굳이 다 YOY를 방금처럼 새로 쓰지 않아도 이 값들을 우리가 필요한 위치로 이동시켜 주면은 식을 풀로 안 써도 바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래는 A였고요. 빨간색이 B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한 칸씩 밀린 건데 이 YOY 증감률에서 B는 T-4기였죠. 그럼 이 값들을 모두 T-4기로 이동시켜주면 됩니다. 그냥 이 전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진하게 바뀌는데 그때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시켜주시면 안에 있는 값들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굳이 QOQ를 한번 쓰고 YOY 식을 굳이 새롭게 쓰지 않아도 이게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자, 지금 B는 다 이동을 했고요. A 값만 이동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고 이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바뀌면 차근차근 옆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엔터를 누르니까 똑같이 값이 잘 입력됐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 그러면은 아래도 우리가 방금 입력했던 값 그대로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팁이니까요.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QQ 값만 식만 잘 쓰시면은 YOY는 이런 식으로 쓰셔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앞서서 우리가 분기별 매출액에 값이 없는 것들을 이렇게 작대기 표시를 잘 해줬는데 영업이익은 아직 남아있죠. 이거는 어떻게 해요? if 에러 함수를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전체가 참값이었습니다. Vlookup 전체가 참값이었는데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값이 없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의미로 if 에러 함수를 쓰면 되겠죠. 자, if 에러 가로를 열어주고 전체가 참값입니다.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해줘 라고 써주고 다시 한번 오른쪽 드래그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류 표시도 전부 이렇게 짝대기로 바뀌면서 훨씬 보기 수월해지셨죠. 네,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다 채우셨습니다. 4분기 합만 남았는데요. 이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4분기 합은. 요거는 함수를 어렵게 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상태에서 4층 연산만 하시면 됩니다. 4분기 합 기준 OPM부터 구해보겠습니다. 4분기 합 기준 OPM은 최근 분기 영업이익부터 총 4개 분기 영업이익의 합을 최근 분기 매출액부터 총 4개 분기의 매출액의 합으로 나눠준 후에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식을 지금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입력할 수 있는 는을 써주고요. 합산을 뜻하는 함수는 sum 함수입니다. 자, sum을 써주고 더하고자 하는 영역을 드래그하면 됩니다. T기 영업이익부터 T-3기 영업이익을 써주고요. 이를 T기부터 T-3기의 매출액의 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sum 매출액 T기부터 T-3기까지 드래그해서 지정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최근 4분기 합 기준 삼성전자의 OPM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초록색 값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자동 채우기가 설정이 되는데요. 이 상태 그대로 보셔도 되고요. 우선주나 금융주처럼 자료가 없어서 오류가 나타나는 부분은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막대기로 표시를 했었죠. 이렇게 막대기로 좀 통일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if 에러 함수를 한 번 더 적용해 주겠습니다. 이 전체가 참값이 되겠죠. 이 전체가 참값이고 그러지 않을 때는 아니면 이렇게 라는 의미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if 에러 함수를 열어주고요. 참값은 이미 써 있습니다. 참값은 이미 써 있고 이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라고 지정을 해준 후에 다시 한번 엔터를 누르고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깔끔하게 오류가 났던 부분은 전부 이렇게 막대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PER도 산출해 보겠습니다. 원래 PER은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눠 주어야 하는데요. 우리는 이 시트에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PER을 시가총액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더 정확한 PER 값을 원한다 싶으시면 이 자료에 순이익 데이터를 불러오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순이익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영상에서 순이익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면 엑셀이 굉장히 좀 느려질 수 있고요. 중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설명의 편의상 매출액과 영업이익만 가지고 지금 PER을 산출하고 있다는 거를 참고하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실적을 스크리닝하는 파일이다 보니까 순이익은 영업 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반영된 이익값이다 보니 단순 어떤 영업적인 측면을 살펴보기에는 변동성이 커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순이익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PER은 시가총액을 최근 4개 분기 합 기준 영업이익으로 나눠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우리가 여기 불러왔었죠. 요 값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자, 는 이 시가총액을 나누면 됩니다. 어떻게? 이 t기부터 t-3기까지 합으로 나눠주겠습니다. 합산 함수는 sum 함수이고요. 자, sum을 열어주고 t기부터 t-3기까지 지정을 해주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한 PER이 산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은 오류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었죠. 오류가 난 부분은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막대기 표시로 다시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값으로 먼저 올라왔고요. 이미 참값은 입력이 되어 있죠. if error 함수를 먼저 열어주겠습니다. if error 열어주고요. 참값은 이미 쓰여 있고 참값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막대기 표시로 바꿔줘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신 후에 다시 한번 자동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류가 난 부분도 이렇게 통일되게 막대기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제 다 채우셨습니다. 다 채우셨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가독성을 높이시길 원한다면 지금 OPM이나 PER 혹은 증감률 부분의 소수점 자릿수가 굉장히 길죠. 이럴 때는 좀 소수점 자릿수를 조정해주면 조금 더 보기 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부위 영역을 전체를 지정을 할 거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표시 형식에서 숫자로 들어간 후에 소수 자릿수를 2자리까지 지정을 할 거고요. 음수가 나온다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 더 좋겠죠. 자, 요 설정은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선호하는 방식대로 설정을 좀 하였고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ER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 이렇게 음수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수 있겠죠. OPM도 마찬가지로 적자가 난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T기 증감률 또 마찬가지로 표시 형식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전체 영역을 지정하고 셀 서식으로 들어가신 후에요. 숫자, 소수 자릿수 2개, 그리고 빨갛게 음수는 표시하고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한 번 더 영업이익 증감률 역시 마찬가지로 셀 서식, 숫자, 소수 자릿수는 2자릿수까지, 음수는 빨갛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자료가 정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적 스크리닝 파일을 만드는 것은 전부 끝났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실적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그렇게 업데이트 될 때 저희 홈페이지 상에서 원하는 기업을 바로바로 검색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종목도를 쭉 스크리닝하고 좀 빠르게 업데이트하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파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시면은 다음부터는 실적이 만약에 업데이트가 된다. 그러면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를 들어가신 후에 모두 세로 고침을 한 번만 누르면 이 안의 값들이 최신 자료로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들은 모두 우리가 이 뒤에서 불러왔고요. 이 자료들은 세종기업 데이터에 재무정보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실적을 업데이트하고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세로 고침을 누르시게 된다면 이 자료값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 가장 빠르게 실적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2018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나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이 파일의 정렬 순서를 재무정보 기준인으로 새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전체 위에 상단 메뉴를 영역을 지정을 하고요. 위에 홈에 있는 메뉴바를 보시면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필터를 클릭하시면 상단 메뉴에 필터가 설정이 되는데요. 재무정보 기준일을 클릭하고 숫자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보시면 가장 높은 숫자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우선주처럼 값이 없는 값들이 먼저 나오긴 했지만요.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BH까지만 2018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아직 3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의 최근 3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QOQ 매출액도 11%나 증가했고 YY 매출액도 4%나 증가했습니다. LG전자는 3분기에 QOQ 2.7% 그리고 전년 동기로는 1.32% 증가하였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었네요. QOQ로 무려 107.81%, YOY로 48.34% 증가한 실적을 발표하였고요. 그 가장 최신 자료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보시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오면 거의 가장 빠르게 실적을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값들은 매일매일 바뀔 수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시즌에 실적을 잘 기록한 기업들을 빠르게 찾아내고 싶으시다면은 자주 이 파일을 키셔서 위에 데이터에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실적을 빠르게 스크리닝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재무정보 기준일로 정렬을 해 놓았는데 이 파일을 다시 앞서서 했던 시가총액 순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은 이 시가총액 필터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내림차순 정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파일 그대로 시총순으로 다시 정렬이 되었고요. 요렇게 두 개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신 방식대로 정렬 기준을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런 조건을 걸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령 이 전체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 부분 업데이트된 상태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달성한 기업들만 골라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조건을 설정하시고 여기에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if나 if 에러 함수 등을 직접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령 제가 지금 조건 1로 예시로 써놓은 그런 항목 같은 경우는 OPM은 20%보다 크지만 PR은 20보다 작은 기업들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자, if 함수는 if 조건문 참값 아니면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조건이 그러면 요거 두 가지가 되겠죠. 요거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하니까 and 조건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시로 써보겠습니다. if를 함수를 열어주고요. and 조건문을 통해서 OPM은 20보다 커야 한다면 여기서 해당하는 OPM의 수치는 요 4분기합 기준 OPM이 되겠죠. 이 OPM이라는 수치는 20보다 크지만 PER 값은 20보다 작다. 요런 조건에 해당한다면 나는 이때는 어떻게 굿이라고 표시할래. 그런데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표시도 안 할래 라고 답을 써주고 엔터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 공란으로 처리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굿이라는 표시가 붙은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가장 위에 있는 삼성전자가 OPM은 20보다 크지만 PER은 20보다 작은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그런 기업들로 분류가 되었고요. 하이닉스, KTNG, NC소프트 등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은 여러분들께서 편하신 대로 원하신 대로 임의로 바꾸셔도 됩니다. 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설정을 하였고요. 조건을 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렇게 조건 2를 새롭게 생성해서 새롭게 수식을 만들어서 아래쪽을 채워 넣으셔도 괜찮고요. 아예 조건 1 자체에 변수를 두 가지가 아니라 뭐 세 가지, 네 가지로 추가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투자 조건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수식만 잘 세우신다면은 원하는 종목을 추려내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적 스크리닝 파일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 한 번만 만들어 놓으시면은 앞으로 실적을 업데이트하거나 종목을 추려낼 때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딱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만 고생하셔서 이 파일을 만들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 많이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신 만큼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